2026년 대한민국 요양보호제도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뀐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바뀐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한 해 동안 병원비나 간병비로 쓰는 금액의 차이는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부모님 몸이 편찮으신 분,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지난해보다 2배 더 늘어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간병비로 쏟아붓고 있고, 또 누군가는 국가가 정당하게 지급하는 혜택을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놓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돌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되었지만 이 돈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옆집은 나라에서 지원받아 부모님을 편하게 모신다더라. 아는 사람은 자격증 하나로 남들보다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린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격차는 최신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서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직장 일로 바빠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갈 엄두도 못 내던 상황,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우리 부모님을 맡기며 불안해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걱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자칫 잘못된 정보를 선택했다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은커녕 본인 부담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내 상황에서 즉시 챙길 수 있는 현금성 복지는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26년 대한민국 시니어와 그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은퇴 후 수천만 원의 자산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 돈을 요양시설에 쏟아 붓느냐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2026년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요양 현장입니다. 그동안 요양원이나 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셨던 이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정부가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양보호사의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현장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선포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통장에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모님을 모시고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보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는 인력의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우리 부모님이 평생 써오신 정겨운 말투와 그 속에 담긴 미묘한 감정들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인력이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드리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숙련된 한국인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노동 강도 대비 턱없이 낮은 처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우리 한국인 베테랑 인력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예산의 판도를 바꾸는 파격적인 급여 인상과 수당 체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봉사 정신만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수치는 2026년 확정된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입니다. 이를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급만 215만 6,880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식대와 보건복지부의 처우 개선비가 더해지면 일반적인 시설 근무자라도 월 250만 원 수준의 급여가 기본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숙련도를 인정해주는 각종 추가 수당에 있습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의 사기를 꺾었던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가 2026년부터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기관에서 무려 3년을 버텨야 겨우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규정에 따라 이제는 동일 기관에서 1년만 근무해도 매달 5만 원의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년이면 6만 원, 5년이면 8만 원, 7년 이상 근속 시에는 매달 10만 원이 기본급 외에 별도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직이 잦았던 현장 상황을 고려해 1년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을 도입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력자분들이 절대 놓쳐선 안 될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입니다.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매달 15만 원의 선임수당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시설에만 한정되었던 이 제도가 이제는 동네의 작은 주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시설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기본급 250만 원에 선임수당 15만 원, 그리고 5년 근속수당 8만 원을 더하면 월 273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불과 몇 년 전 200만 원 남짓한 월급에 한숨 쉬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대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제가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장롱 속에 넣어두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때문입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전액 비급여라 보호자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고 간병인들에게는 24시간 mat 교대라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것이 바로 8시간 3교대 근무제입니다. 한 명의 간병인이 24시간 매달리는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요양보호사가 딱 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업무 강도는 낮아지는데 병원은 국가 지원을 받으니 급여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현재 요양병원 현장에서 제시되는 한국인 선임급 요양보호사의 예상 급여는 3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선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숙련된 경력을 가진 분이 요양병원 선임으로 근무하며 8시간 근무를 지키고 이 정도 급여를 받는 것, 이것은 이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2026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자격증의 가치가 예전의 그 가치가 아님을, 그리고 현장의 대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숫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아닌 우리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라에서 내 집으로 직접 보내주는 지원금은 또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파격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소식은 단순히 일하시는 분들만의 경사가 아닙니다. 결국 현장에 우수한 한국인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받는 돌봄의 질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고민에 빠지십니다. 대우가 좋아진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낯선 요양시설에 모시는 건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워요 라고 말이죠. 시설 급여가 아무리 좋아져도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결국 내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가족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 못지않게 정든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시설 이상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과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정부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을지, 그리고 자녀들의 간병의 무게를 덜어줄 새로운 서비스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설 근무자들의 급여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올랐는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분들이 받게 될 혜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26년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어르신들이 평생 사셨던 정든 집에서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재가급여의 한도액을 시설 입소 비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재가급여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등을 이용할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월 결제 한도입니다. 2026년 공표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보면 그 변화가 실로 놀랍습니다. 가장 중증인 1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한도액이 251만 2,9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매달 20만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등급 어르신 또한 233만 1,200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24만 7,800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한도가 낮아 하루 3시간 방문요양만 써도 월말에는 자녀들이 직접 부모님을 케어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매일 4시간 이상의 방문요양은 물론 주말 서비스까지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넉넉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단순히 한도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분들의 가슴속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장기요양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정기검진을 가셔야 할 때마다 직장 다니는 자녀들은 눈치를 보며 연차를 내야 했습니다. 차마 몸이 아프신 부모님, 혼자 택시에 태워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회사를 빠질 수도 없어서 애가 타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댁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단순히 차를 태워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 접수부터 진료 대기, 의사의 설명 메모,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 과정까지 전부 동행합니다. 진료가 끝나면 다시 안방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후 자녀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재가급여 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항목이 늘어나고 있어 자녀들은 생업에 전념하고 부모님은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병원 진료를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쉼표를 위해 단기 보호 서비스 이용권도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지침에 따르면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은 연간 최대 12일 동안 부모님을 전문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국가가 공식적인 휴가를 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늘려줬으니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용하시는 센터에 연락하여 2026년 인상된 재가급여 한도액에 맞춰 우리 부모님 이용 시간을 다시 설계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혹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추가해서 건강관리를 더 촘촘히 받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정부가 늘려준 그 소중한 시간과 예산은 쓰지도 못한 채 소멸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면서도 국가로부터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6년에는 이 금액마저 역대급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파격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소식은 단순히 일하시는 분들만의 경사가 아닙니다. 결국 현장에 우수한 한국인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받는 돌봄의 질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고민에 빠지십니다. 대우가 좋아진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낯선 요양시설에 모시는 건 자식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워요 라고 말이죠. 시설 급여가 아무리 좋아져도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결국 내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가족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 못지않게 정든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시설 이상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과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정부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을지, 그리고 자녀들을 간병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자유롭게 해줄 새로운 서비스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내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시설에서 일하며 큰 돈을 버는 법, 그리고 집에서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의 손 빌릴 것 없이 내가 직접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모시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을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은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부의 추가 수당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급되는 급여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담 현장에서 뵙는 분들은 에이, 가족 돌보는 건데 용돈 수준이나 주겠지. 신청하러 가는 게 더 골치 아프고 귀찮아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실제 입금되는 숫자를 확인하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가족 요양은 어르신의 상태와 치매 유무에 따라 하루에 60분 또는 90분을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60분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시급 1만 320원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험료와 센터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약 2만 500원 정도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를 한 달 20일 동안 꽉 채워서 인정받으면 매달 약 41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르신이 65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아닌 부모님을 모시거나 치매 증상이 있어 90분 서비스를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하루에 약 29,700원 정도가 책정되는데 이를 한 달 30일 내내 인정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무려 월 89만 원에서
9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할 내 부모님이고 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하나 따서 하루에 딱 1시간 반만 정성껏 돌봐드리는 과정을 국가가 전문 직업으로 인정해주고 매달 9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부모님 병원비는 물론 보약 한 채 지어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에도 정말 넉넉한 수준 아닙니까?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니어 세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효도 자격증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2026년에 새롭게 강화된 신규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법령에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곁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케어 지식을 갖춘 가족에게는 국가가 더 큰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자격증만 따고 멈추지 마시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치매 전문 교육까지 꼭 이수하셔서 모든 혜택을 모두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늘어나면 우리가 내야 할 본인 부담금도 엄청 오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복지 정책은 항상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도 계산해 봐야 하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대상자 기준 본인 부담률 15%라는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재가 한도액 자체가 20만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서비스를 최대치로 꽉 채워 쓰신다면 내가 내는 돈도 몇만 원 정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계산해 보면 내가 내는 돈이 3만 원 늘어날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 가치는 2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3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어치 효도 서비스를 더 받는 셈인데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 돈이 아까워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널려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 곁에는 한국인보다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인력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 요양보호사분들이 돈이 안 된다며 현장을 떠나 있는 동안 그 빈자리를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채웠고 그 소통의 단절은 고스란히 어르신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 가족 요양으로 내 부모 모시며 90만 원을 벌 수 있고 요양병원으로 나가면 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우리 한국인이 어르신 곁을 지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노후가 품격 있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6년의 변화는 수준을 넘어 우리 시니어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내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혜택과 수백만 원의 급여 정보들이 여러분의 통장에 실질적인 숫자로 찍히게 하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잡한 정책들을 다 외울 필요 없이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제가 딱 3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남들보다 10년은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요양보호사 급여 인상부터 재가급여 한도 확대 그리고 가족 요양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는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고 내 목소리를 내는 만큼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보를 다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부모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셔야 할 3가지 핵심 행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부모님이 이용하시는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2026년 인상된 재가급여 한도액을 언급하시며 늘어난 한도만큼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거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추가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그 소중한 예산은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둘째, 장롱 속에 잠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꺼내 경력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경력이 5년이 넘으셨다면 매달 1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을 가족을 돌보실 계획이라면 치매 전문 교육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1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 돈입니다. 셋째, 주변 지인과 형제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형제들에게 이제 국가가 병원 동행도 해주고 우리가 직접 모시면 월 9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소식은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선물과 같습니다. 함께 알고 준비해야 간병의 무게를 나눌 수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돌봄의 가치를 비로소 돈과 제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 현장에 다시 우리 한국인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가득해지고 어르신들은 정든 집에서 대접받으며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